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 KBS가 이제 비판 보도를 하자 방통위가 반박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 두 분 계시는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익숙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가짜 뉴스는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TF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정부에서 다 자기를 비판하면 가짜 뉴스가 됩니다. 자기의 홍보 내용을 전달하면 아주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가짜 뉴스일수록 내용이 있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의 개념은 정말로 시의적절하지가 않다. 뉴스는 뉴스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물론 유튜브 상황에서 과도하게 가짜 뉴스가 조작되고 페이크 뉴스가 만들어져서 널리 언론을 오도한다면 그러한 것은 민형사상 여러 가지 걸림의 장치들이 존재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국가 정부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해서 TF를 만들고 거기서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니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잘못되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뭘 하는 게 뉴스타파에서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보도를 심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명예훼손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그래도 명예훼손보다는 언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권력자의 보도거든요. 대통령의 보도야말로 진짜 공인에 대한 보도이고 일반 사인, 국회의원, 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쉽게 성립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 교류의 플랫폼이죠. 미디어죠. KBS나 MBC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는 그래도 옛날에는 균형, 1대1, 뭐 중립성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양시 양비론적인 측면이 존재했었습니다만 현재의 유튜브는 그러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프레임으로 다들 난도질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이른바 명시적인 언론 탄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시황 때 분서갱유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 유학생들 다 잡아다 놓고 관련된 택들 다 잡아다 놓고 그래봤자 진시황이 몇십 년 통치를 못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도 베를린에 있는 그 광장에 젊은 애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히틀러 사상에 반대하는 많은 문학 작품들을 불세웠던 히틀러판 분서갱유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얼마 안 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분서갱유와 같은 일로 가짜뉴스다. 그리고 언론사를 탄압하고 그 언론사의 인터넷 사무실 기자의 개인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검찰 국가니까 가능하고요. 대통령이니까 인터넷 기자를 대통령 기사를 옛날 대선 국면에서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한다는 거. 이거 전대미문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 전대미문의 어불성설의 분석에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지금 여러 언론사 보도들을 지금 문제 삼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문제를 거죠. 제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검사 동일체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방금 이 교수님이 문재인 정부 때도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조금 알아서 네네. 말씀드리면요. 모르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더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가짜뉴스가 문제가 됐죠. 문제가 돼서
자, 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방통위에 대책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했는데 그때 방통위에서는 대책 없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효성 위원장이 물러났죠. 물러나셨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그 이호성 방통위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그때 잠시 공직에 있으면서 봤는데 그때 뭐 청와대에서나 또 이 가짜 뉴스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정말 허위에 아주 악의적이고 악랄한 그리고 명백한 이런 그 허위 조작 정보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이냐 이런 논의는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했냐면 그때도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죠.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공론장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걸러져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기다린 거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저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 가짜 뉴스라는 게 언론학자시잖아요. 네. 네. 언론학계에서 이렇게 대체로 만들어진 합의 이런 것을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자꾸만 무슨 뭐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해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추행이 있고 성희롱이 있고 성폭행이 각각 다르듯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일반 명사고요. 이것을 단속하고 규제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법률적 개념들이 네. 조작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미디어의 상황이 과거의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소셜 미디어 중심, 유튜브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꾸만 옛날의 잣대로 오늘날의 현상을 규제하려고 하면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미디어 착오적인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인터넷 뉴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검열의 잣대를 마치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 70년대 우리 머리도 맘대로 못 길렀잖아요. 그렇죠. 예. 미니스커트도 맘대로 못 입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모든 LP판 맨 마지막에는 거기 건전가요가 있었잖아요. 네. 아니 이런 시대입니까? 자꾸만 요즘에 보면 가짜 뉴스가 뭐 창궐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언비어 단속하고 한다는데 아니 유언비어는 옛날 막걸리 보안법 시대에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보면 1970년대 국면이 떠오를 정도의 이 미디어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거 시대착오적입니다. 네. 네. 아니 마침 그러니까, 막걸리 얘기를 하시니까 서울시 김포구도 막걸리적 발상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좀 술을 드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김포가 꽂히셨나 봐요. 아니 저는 그 가짜 뉴스 지금 계속 이 정부가 가짜 뉴스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노래를 그렇죠. 부르고 있고. 네, 맞습니다. 지난 정부 때 언론중재법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언론중재법을 바꿔서 그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려고 했죠. 만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중심 했는데 그때 국힘당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든 그 법안에 그 개정안이죠. 이걸 계속 문제 삼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그 법안이 돼 있다. 그래서 고쳤죠. 고쳐서 또 냈더니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거의 누더기가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것조차도 거부를 했던 거죠. 국힘당에서 가짜 뉴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가짜 뉴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자가당착이군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사자성어가 좀 그러게요. 되네요. 네. 사자성어 말고요. 저는 최근에 네. 들은 말 중에 아주 적확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 표현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네. 얼마 전에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두 개의 혓바닥이 두 개인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자기한테 유리한 또 다른 혓바닥을 내놓고 지금 이런 아주 간교한 이 두 개의 혓바닥을 가지고 국힘당과 여당과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다는 윤석열 거죠?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분석행위 말씀하시고 언론 검열 말씀하셨잖아요. 언론 탄압하고 사상을 탄압하고 했던
그 정권들이 못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최후가 어땠는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대체로 아주 불행한 최후를 다 맞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니,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텔레그램에 좀 텔레그램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이모티콘도 보내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이동관 해임시키십시오. 그러면 저기 여론 지지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저기 김포 포기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신가 봐요. 네. 다른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은 미디어 공공성 포럼 공동 대표도 맡고 계시고 공영방송 이사로 참여하시기도 한 참여학자십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언론 학계도 그럼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뭔가 좀 이런 환경에서 말이죠. 뭐 좀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이제 언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자유를 가장 높은 가치로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신방과 옛날 미디어 언론정보학과 이런 캐치프레이즈에 보면 자유 언론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에도 자유 언론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36번인가요? 뭐 자유를 얘기했던 그런 분이 나는 이렇게 장악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라고 하죠. 그분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호. 네. 그래서 저기 체제 수호.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시민사회 수석도 뭐 이런 군 출신을 갖다 쓰겠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걸 수 네.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학자들도 저는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무조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허용해야 된다.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짜 뉴스의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국가기구의 일방성을 갖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자율기구의 장에게 위탁해서 센터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시민사회 또는 언론계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왜? 아니면 미디어 업계가 전체가 공멸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정부일 때는 나름대로 언론 자유도가 꽤 올라갔다가 그리고 보수 정부일 때는 언론 자유가 현저하게 내려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MB, 박근혜, 문재인 쭉 이어지고 있죠. 아마 올해 내년도에 언론 자유의 이 지수가 현저하게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는 아무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는요. 지난 20년간 꾸준히 내려갔어요. 즉 민주정부가 아무리 언론 자유를 허용해줘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미디어에 대한 가짜뉴스의 불편함과 네. 불신성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언론계 업계 내의 자율적인 생리가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사람들의 클릭을 만들어내는 선정주의고 자극적이고 허위적인 뉴스를 만들어내는 조건으로 성숙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우리의 언론의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현실까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마지노선이 있다. 자유도 좋지만 라고 해서 저는 레거스 미디어와 인터넷 뉴스 협의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게 되면 그거는 정말 가짜뉴스의 바다에 에서 우리가 주옥과 같은 걸 뭘 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선별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학자의 역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도그마에 빠질 이유도 없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그리고 인터넷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다. 현장에 대한 목소리. 이래서 현실적인 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그리고 이동관 수석에서 지금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이 둘 다가 방법이 아니다.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정부 아닌 곳에서. 이런 정도의 원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언시국이 이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그런 이제 모임인데 막 이제 언론 개혁의 대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럼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네. 때는
정부가 무슨 뭐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걸 거의 뭐 우리가 겪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그래서 언감생심 그럼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하지도 않았는데 비판이 먼저 쏟아졌고. 네. 그 국민들도 이제 그 언론 개혁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뢰할 수 없었던 거는 가짜 뉴스라고 불리우는 허위 조작 정보라든지 너무 심한 왜곡 보도라든지 그러니까 딱 가짜는 아니지만 또 왜곡 보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호도, 현실을 호도하는 이런 보도들이 많고 그래서 또 대체로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언론 개혁이라는 거는 입 밖으로 꺼낼 지금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언론 개혁은 커녕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것만 해도 맞아요. 지금 아주 힘든 싸움이 돼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라디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고치는 노력을 좀 소홀히 한 결과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역사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기자협회 이런 데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기자협회들. 그런데 이 기자협회에서 요즘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 70%,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나와요. 나오죠. 네.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봐도 아마 반수 이상이 비판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진 않았지만. 근데 나는 그 차이가 우리 보수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언론의 재교육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좀 저 생각이 다릅니다. 언론의 네. 재교육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민들레 있는데 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이 과연 개과천선 어렵다. 저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될 것 같고요. 민들레와 뉴스타파만이 살 길이다? 아니 꼭 그 두 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등에 예. 독립 언론 네네. 그리고 대항 언론 이런 시민 언론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네. 도전하고 또 시민들은 또 많이 지지해주고 해서 네. 주류 언론들이 죽었다 깨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미디어 시장이 네.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어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K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KBS를 떠나고 있죠. 네. 네, 최경영, 홍사훈 기자. 그렇죠. 네. KBS의 내부적인 변화의 역동성이 10년, 20년 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새로운 MZ 세대의 등장, 그들이 좀 탈정치적인 노조 운동의 지향,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KBS 내부의 역동이 약화된 만큼 아까 민들레와 뉴스타파도 얘기했지만 헤게모니 전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KBS 내부의 헤게모니 전선이 있어서 민주 노조라든지 언론 노조가 싸워왔던 것이 주된 역할을 했었던 것이 80년도 후반의 언론 노조 운동의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뉴스타파의 성과라는 건 결국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나름대로 표창장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빚지고 있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최경영, 홍사훈 기자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예요. KBS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라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김어준 보세요. TBS에서 김어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많은 여당 의원들은 그래서 몇 억을 갖고 갔느냐를 포커스로 삼지만 나와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홍사훈, 최경영 기자 좀 새로운 플랫폼에서 보다 다양한 그러한 플랫폼의 주역이 돼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해달라. 그게 어쩌면 약간 고여있는 레거시 미디어와 약간 편파성이 강한 유튜브 시대에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